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전에는 저녁 한 끼만 조금 덜 먹어도 다음날 바로 티가 났거든요. 배도 좀 들어가고 몸도 가벼워지고요. 그런데 40대가 넘어가고 나니까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 살은 더 잘 찌고 조금만 방심하면 배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분명 덜 먹고 운동도 하는데 체중계 숫자는 꿈쩍도 안 한다는 겁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 친구들 만나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방법으로 살 뺐는데 이제는 안 빠져. 물만 마셔도 살찌는 것 같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 책도 찾아보고 다이어트 방법도 이것저것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바뀌는데 우리는 여전히 20대 때 하던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굶고 더 적게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은 뒤 왜 40대 이후에는 다이어트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된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바꾸고 나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체중도 문제였지만 콜레스테롤이며 체지방 수치, 근육량까지 건강검진 결과에 하나둘씩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솔직히 결과지를 받아들고 좀 충격이었어요. 이제 겨우 40대 후반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좀 무서웠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이 제 인생의 첫 다이어트는 아니었어요. 여태껏 날씬했던 적이 별로 없던 저는 여러 다이어트들을 많이 시도해 봤었거든요. 한때는 유명한 다이어트 쉐이크만 먹으면서 살을 뺀 적도 있었고, 집안일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때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살이 쭉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변에서도 살이 많이 빠졌다고, 정말 날씬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쉐이크로 10kg 가까이 뺐을 때도 그랬고 마음고생으로 살이 빠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kg, 그 다음에는 2kg. 그러다가 어느 날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거의 원래대로 돌아왔네 싶은 거죠. 그때는 솔직히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냥 체중만 잠깐 줄어든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단순히 몸무게가 줄었다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많이 빨리 빼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에 집중해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중년의 몸에 대해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사실 40대 이후에는 잘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다이어트 관련 서적과 건강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40대 이후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이더라고요. 실제로 30세 이후부터는 기초대사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보다 에너지를 덜 쓰는 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20대 때 하던 방식으로 살을 빼려고 합니다. 저녁 굶고 하루 종일 참았다가 한 끼 먹고 무조건 적게 먹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몸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인 거죠. 음식이 안 들어오네. 그러면 몸은 들어오는 에너지를 더 아껴 쓰려고 하고 결국 지방을 더 붙잡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이 되면 굶는다고 해서 예전처럼 살이 쭉쭉 빠지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혹시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머리만 베개에 대면 잠들었는데 요즘은 새벽 3, 4시에 한 번씩 깨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체중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잠이 부족하면 몸은 더 배고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뒤척인 다음 날은 괜히 단 게 더 당기고 군것질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원래 단 걸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40대 중반 이후부터 또 하나의 변화를 겪습니다. 호르몬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살이 쪄도 허벅지나 엉덩이에 붙던 지방이 어느 순간부턴가 배로만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체중은 비슷한데 바지가 안 맞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저도 처음엔 정말 당황했습니다. 아니, 체중은 비슷한데 왜 바지가 안 들어가지? 그런데 그게 나이 들면서 흔히 생기는 변화 중 하나였던 겁니다. 게다가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지방이 아닙니다. 이게 몸속 염증과도 관련이 있어서 피곤함이나 무기력함, 움직이기 싫은 상태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찌고 피곤하고 움직이기 싫고 그러다 또 살이 찌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근육량이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체중만 봤지 근육은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근육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단백질 섭취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운동 대신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분, 2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갔죠. 처음에는 이걸로 무슨 변화가 있겠어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몸무게보다 먼저 몸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얼굴 혈색도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몇 달 뒤 건강검진 결과를 다시 봤을 때는 가장 걱정했던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이었습니다. 솔직히 다이어트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밥부터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밥 줄여야 돼. 탄수화물 끊어야 돼. 어떻게든 그냥 적게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며칠은 괜찮아요. 이번엔 되겠는데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서서히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빵 하나 먹고 과자 좀 먹고 오늘 하루 망했다 싶어서 또 이것저것 먹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다 제 의지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에 따라 몸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탄수화물은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몸에서 또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반대로 어떤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괜히 군것질이 땡기는 것도 줄고 에너지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무엇보다 다이어트가 덜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빵순이에 단 것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배가 안 고픈데도 뭔가 입이 심심한 느낌 아시죠? 게다가 퇴근하고 장보고 집에 오면 밥 차리는 것도 보통 일 아니잖아요. 애들 챙기고 집안일 하고 나면 저까지 제대로 챙겨 먹을 힘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빵이나 떡 이런 걸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식습관이 오히려 저를 더 배고프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중년의 다이어트는 굶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내 몸을 몰아붙이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청바지 단추 안 잠긴다고 하루 종일 굶지 마세요. 굶으면 뱃살보다 근육이 먼저 빠지고 건강보다 먼저 노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잘 자고 근육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꾸준히 움직이고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
그게 중년 다이어트의 진짜 시작입니다. 만약 지금도 살은 안 빠지는데 배만 나오고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찌고 도대체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꼭 다음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식단을 먹고 있는지, 왜 좋은 탄수화물이 중년 다이어트의 판을 바꾼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 음식들 중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예전 방식대로 다이어트를 하면 지금과 같은 시행착오를 앞으로 계속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다음 영상을 눌러서 바로 시청해 보세요.